이런 행위를 하면 당연히 이제 법적으로 처벌될 수 있고, 그리고 민사상으로도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것을 사이버 레카들에게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거짓 뉴스로 연예계 혼란을 야기하는 연예인들의 적, 사이버 레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온라인상에서 벌어지는 명예훼손 행위가 점점 더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네. 특정에 대해서 거짓 뉴스를 전파시킨다든지 아니면 모욕적인 언사를 올린다든지 해서 그걸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생기더라고요. 네. 뭐 사이버 레카라고 부르긴 하더라고요. 이런 네, 것들을. 맞아요. 네. 오늘은 요 주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어서 들고 나왔습니다. 최근 정말 핫한 이 아이브의 장원영 씨와 탈덕 수용소에 대한 소송이 뜨거운 이슈가 됐죠. 탈덕 수용소 닉네임 정말 특이하지 않나요?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인가요? 이 사람이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사람인데 구독자가 7만 명이나 되더라고요. 꽤나 많네요. 제 구독자의 몇백 배 모르겠죠. 열심히 아, 예. 저희도. 어쨌거나 그렇긴 한데 어쨌거나 이분이 이제 유명 아이돌들에 대해서 이제 허위 사실을 전파하고 또 네. 모욕적인 자막이나 이런 걸 사용해가지고 문제가 됐죠. 네. 실제로 이제 아이브의 장원영 씨가 2023년 10월경에 네.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있죠. 아, 그렇군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또 헌법에서 표현의 자유라는 게 있잖아요. 어디까지가 선인지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일단 헌법 제21조에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건 맞아요. 근데 21조 사항에서는 명예훼손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또 형법에서도 명예훼손 행위를 처벌하고 있어요. 허위 사실을 적시하셔도 처벌을 받고, 진짜 진실인 행위를 적시하더라도 네. 이게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정도라면 처벌을 받습니다. 다만 네. 이제 그 적시된 내용이 오롯이 진실이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예외적으로 처벌받지 않을 수는 있는데, 허위 사실인 경우에는 예외 없이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어떤 사실이 좀 되지 않고 좀 부정적인 뉘앙스로 댓글을 적거나 좀 영상을 만드는 건 문제가 없나요? 명예훼손만 처벌되는 건 아니고, 네. 이제 형법에서는 모욕죄도, 모욕죄. 연예인에 관련된 기사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댓글을 달았어요. 언플이 만든 거품, 퇴물, 그냥 국민 호텔역, 이런 댓글을 달았거든요. 네네. 법원이 동일한 판단을 내린 게 아니에요. 다 그러면 각기 다른 처벌을 내린 건가요? 언플이 만든 거품, 네. 퇴물, 여기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어요. 어머, 들으면서 상처받았는데 나. 그렇죠. 그냥 국민 호텔역, 이 표현에 대해서는 모욕죄를 인정했어요. 뭐가 다른가요? 기획사의 홍보 방식에 대해서 약간 거친 표현을 했다. 공적인 영역에 대해서 네. 거친 표현을 한 것에 불과하다. 여기에 대해서 처벌까지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냥 국민 호텔녀라는 표현은 사생활을 좀 들춰내면서 아티스트에 대해서 약간 성적 대상화를 시킨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정도라면 모욕죄로 볼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죠. 그렇다면 이 문제가 되고 있는 이 탈덕 수용소는 어떤 내용으로 장원영 씨의 명예를 좀 훼손한 걸까요? 장원영 씨 측에서 문제를 삼은 동영상이 18개예요. 많아요. 네, 18개의 내용을 추리면 9개 정도로 요약할 수 있어요. 네. 장원영이 유식한 척 영어로 글을 썼으나 무식이 탄로 났다. 장원영이 평소에 영어로 다른 사람을 무시한 사실이 있다. 남성 연예인이 여자친구를 버리고 장원영을 만나고 있다. 장원영이 패션쇼 초대를 받지 못하자 패션쇼 참석을 시켜줬다. 모 브랜드 행사에 초대받지 않았는데도 패션쇼에 방문했다. 한국 사람이 아닌 중국 사람이다. 다른 사람의 여권을 들고 사진을 찍히는 등 한국인 행세를 했다. 데뷔 예정이었던 여성을 질투 시기해 장원영이 내쫓았다. 같은 팀 멤버를 도둑질했다고 모함한다. 장원영이 다른 가수의 인사를 무시하고 인성이 좋지 않다. 같은 팀 멤버를 비웃고 어깨를 치는 등 인성이 좋지 않다. 장원영이 음악방송 1위 앵콜 무대에서 노래를 못해서 노래하기 싫어서 스케치북을 보여줬다. 변호사님 지금 읽어주시는데 제가 다 상처받았어요. 거짓 뉴스를 퍼뜨려서 무슨 이득을 얻는지 전 잘 모르겠거든요. 결과 어땠나요? 승소했다는 것 같은데. 맞아요. 1심 법원은 2023년 12월에 판결을 선고했는데, 판결 내용이 탈덕수용소 측에서 장원영 씨 측에게 1억 원을 배상하라. 1억 원 배상이 나왔군요. 네. 2심 법원은 2025년 초에 판결을 선고했는데, 탈덕수용소 측이 장원영 측에 5천만 원을 배상하라. 장원영 씨의 소속사인 스타쉽 엔터테인먼트 측에서도 이제 탈덕수용소 측의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5천만 원 배상 판결을 받아냈어요.
아, 그렇군요. 그럼 제가 또 알기로는 이 처벌을 원하는 형사 고소도 진행을 또 했다고 들었거든요. 검찰에서는 18개의 영상 중에서 네. 13개의 영상을 좀 기준점으로 잡고 그 13개의 영상의 내용에 대해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명예훼손죄로 판단해서 네네. 기소를 했어요. 아티스트에 대한 명예훼손이 성립될 뿐만 아니라 기획사인 스타쉽 엔터테인먼트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업무 방해죄도 성립한다고 해서 기소를 했어요. 아, 업무방해죄까지. 네, 저는 왜 이런 거짓 뉴스를 유포하는지 궁금했는데 수익도 따로 냈다고요? 맞아요. 법원에서는 이제 탈덕소용소 측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를 했고 이제 범죄 수익으로서 약 2억 원이 넘는 돈을 추징할 것을 명령했죠. 아, 그렇군요. 1심 민사소송에서는 1억 원이 인정이 됐어요. 어떤 이유로 좀 1억 원이 인정이 된 건가요? 이제 1심 판결은 무변론 판결로 1억 원 배상 명령이 나온 거예요. 무변론 판결이 어떤 건지. 이제 민사소송법에서는 누군가 소를 제기했을 때 상대방이 제기된 소에 대해서 답변서를 제출하지도 않고 어떤 대응도 하지 않으면 그렇지, 저 사람이 한 얘기가 다 맞아. 아, 무반응을 하면 그래, 네 말이 맞아 하고 인정을 한 걸로 좀 판단을 하는 건가요? 맞아요. 아, 그렇군요. 그걸 이제 자백이라고 표현하는데 아, 네. 예, 민사에서도 자백이 존재합니다. 아, 그렇군요. 예, 자백을 했으니까 아, 1억 원 배상해도 되겠네 라고 판단한 거죠, 법원에서도. 아, 그렇군요. 항소심에서는 탈덕소용소 측에서도 이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아, 그쵸. 이제 심리가 진행이 됐고 이제 거기에 따라서 5천만 원이 선고가 된 거죠. 근데 줄었잖아요. 1억 원에서 5천만 원으로. 그렇다면 이 명예훼손이 전부 인정이 되진 않은 건가요? 왜 아니에요, 줄었죠? 아니에요. 명예훼손은 다 인정됐어요. 사실 명예훼손 소송에서 5천만 원이 선고가 된 거는 법원에서도 이제 탈덕수용소의 그 명예훼손 행위가 굉장히 엄중하다고 판단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제 한 3가지 정도 포인트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탈덕수용소가 제기한 내용들이 대부분 허위이고 기존의 영상들을 좀 짜집게 하는 식으로 악마의 편집을 했군요. 그렇죠. 네. 악마의 편집을 해가지고 시청자들의 오인을 적극적으로 유도했다는 거. 그리고 둘째, 장원영 씨의 뭐 외모, 대인관계, 성격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으로 표현하고 그 표현 자체도 모멸적이고 마지막으로 이 사람이 이러한 행위를 하면서 멤버십 제도나 돈이 또. 예, 광고 수익이나 1억 5천만 원에서 1억 6천만 원 정도를 벌었다고 해요. 그런 점까지 모두 고려가 된 거죠. 이 사건이 이 사이버 레카들에게 좀 경고가 좀 되었을까요? 아, 물론이죠. 누군가의 명예를 온라인에서 훼손하거나 수익을 올리거나 이런 행위를 하면 당연히 이제 법적으로 처벌될 수 있고 그리고 민사상으로도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거를 사이버 레카들에게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판단합니다. 이 악플러 분들 그리고 사이버 레카 분들의 행동 정말 잘못됐다는 점 인지하시고 멈출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아, 근데 제가 또 궁금한 게 있어요. 네. 최근 콜드플레이 콘서트 혹시 보셨나요? 아, 저도 그 영상 봤어요. 불륜 사건. 예. 불륜 발각된 사건 어떻게 보시나요? 좀 당황했겠죠. 뭐 정말 당황하더라고요. 영상 안에서도. 네네네. 예. 저는 그 콜드플레이 크리스 마틴인가요? 네네네. 그분이 한 그 멘트가 되게 고급지더라고요. 불륜이 아니면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사람들일 것. 이 표현이 그죠. 고급스러운 점잖고 고급지더라고요. 맞아. 네네네. 그 미국 인공지능 기업 아스트로노머의 전 CEO 앤디 바이런이 이 콜드플레이와 이 콘서트 주최 측을 상대로 또 소송을 제기를 했어요.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이거? 제가 미국 법은 모르고 네. 동일한 사안이 한국에서 벌어졌다면 궁금한데요? 아마 이기기 쉽지 않을 거예요. 왜요? 공연장이나 스포츠 경기장에서 키스캠이나 키스타임 종종 있는 편이잖아요. 그죠. 묘미잖아요. 이런 행사를 통해서 자기의 얼굴이 노출될 가능성을 어느 정도 감수한 게 아니냐. 암묵적인 동의로 보는 건가요? 예. 저는 그렇게 볼 수 있다고 봐요. 아. 카메라맨이 불륜인 걸 알면서 이걸 폭로하기 위해서 그 두 사람을 고의적으로 비쳤다. 보기도 어렵잖아요. 그쵸. 그냥 이렇게 아무데나 딱 잡았는데 마침 그렇게 재수없게 걸린 거잖아요. 맞죠. 크리스 마틴의 발언도 제가 고급지다고 표현을 했는데 네. 사실의 적시가 없어요. 그쵸. 추측이거나 의견일 뿐이고 또 그 표현에 모멸적인 표현이 없어요. 아주 선을 잘 지켜가면서 발언을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한국에서 소송을 제기한다면 이기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쉽지는 않다라는 네. 결론도 내려주셨습니다. 오늘도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제 이메일로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까지 꼭 해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